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기류가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이 직접 만난 지 나흘 만에 다시 전화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 외교적 압박에 중국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다시 논의했습니다. 직접 만나 회담한 지 불과 나흘 만입니다. 시 주석은 미국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기를 원한다며 특히 평화적 방법의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항공모함의 한반도 해역 파견, 그리고 북한 문제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도 있다는 미국의 군사 외교적 압박에 대한 반응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대북 특사를 보내는 등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입니다.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과 25일 인민군 창건일을 앞두고 100여 명의 외신 기자들 앞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북한은 지금의 국면을 오히려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는 기회로 여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사가 오든 아니면 미중 간의 압박이 공동 압박이 오든 그거에 대해서 전혀 구애치 않고 계속 도발을 지속할 것입니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고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한반도 인근에 도착한 후인 다음 주가 상황 변화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네, 이렇게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한반도로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그럼 미국과 중국, 일본을 연결해서 각국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자, 박승진 특파원.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조이고 있는데, 자, 압박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또 더 강력한 잠수함이 있다면서 북한 김정은에 직접 경고했습니다. And we have the best military people on earth. And I will say this, he is doing the wrong thing. 앞서 오전에는 트위터로 중국을 다시 압박했습니다. 중국이 돕는다면 훌륭한 일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국 도움 없이 해결할 것이다. 독자 행동 카드죠. 또 시진핑 주석에겐 북한 문제를 해결하면 미국과의 무역 거래가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경제 무역 압박 카드입니다. 북핵 억제 협력 강화라는 정상 간 합의대로 중국은 북한 설득에 노력하고 미국은 막강 군사력으로 이를 압박하는 형국입니다. 몇 시간 전에는 주목할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트럼프가 최근 새 대북 정책 접근법에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 지원을 줄이도록 압박하고 따르지 않으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채택하는 방안이 중심인데 대북 군사적 옵션은 일단 미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베이징 연결합니다. 자, 금기정 특파원. 자, 오늘 정상 간 통화나 중국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중국도 한반도 상황을 긴박하다 판단하는 걸로 보이는데, 자, 대북 압박 수위 높이게 될까요?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늘 정상 간 통화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건 미국의 독자 행동 경고에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문제는 지금 국면이 빈말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데 중국의 고민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 관영 매체는 오늘 북한이 금지선을 넘으면 중국은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포함한 유엔 제재에 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원유 차단은 북한의 체제 위기까지 부를 수 있어 그동안 언급 자체가 금기시 되어 왔는데 이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겁니다. 여기엔 중국이 주장하는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추가 도발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坚持通过对话谈判和平解决有关问题这个立场美方非常清楚 최근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선 이례적인 징후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중국 세관이 무역 회사들에게 이미 수입한 북한산 석탄을 반송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중단에 이어 추가 대북 압박에 나선 걸로 분석됩니다. 북중 무역의 거점 도시인 단둥에서도 세관 검색이 강화됐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북한이 만약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한다면 결국 중국이
고강도 대북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도쿄로 가봅니다. 자, 전재호 특파원, 일본도 연일 한반도 위기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부의 긴장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일본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한반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일본이 판단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북핵, 미사일 문제가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거라고 보도했고요. 미국이 군사행동을 한다면 사전에 일본과 협의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이 이를 수용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교도통신도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미일 고위급 협의에서 중국의 반응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선택지는 딱 2개밖에 없다. 이런 강경 발언까지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반도 대치 상황을 일본이 무장 강화를 위한 명분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에 머물고 있거나 한국에 가려는 일본인들은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現時点において渡航や滞在を控える必要はないわけでありますけども、情報には注意が必要なこと。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국체류 일본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공식 반응도 내놨는데 아베 총리까지 나서 상황이 점점 심각하다며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라 이런 일련의 움직임의 저희가 뭔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칼빈 스노가 이번 주말 한반도 인근 해역에 도착합니다. 이 미국은 도발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이른바 비례적 대응을 내세워 우리나라 주변에 주요 전력을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칼빈 스노 좌우로는 구축함 2대와 순양함 1대가 따릅니다. 모두 이지스 레이더 체계를 갖춰 1000km 밖에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다에 쏴드 SM-3 미사일을 탑재해 최고 고도 500km에서 탄도미사일을 직접 요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경우 사거리 2500km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훈계리 핵실험장과 영변 핵시설 등 주요 핵심 시설에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모두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도발한 만큼 되갚아주겠다는 이른바 비례적 대응에 충실한 전력입니다. 확전에 대비해 미 전략 자산은 여전히 한반도 안팎에 집결한 상태입니다. 한반도 상황에 엄중함을 인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 공격기 그레이 이글 1개 중대는 이달 중 전북 군산에 배치돼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조준할 계획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을 포함해 스텔스 전투기 F-35B, 최신의 F-22 랩터도 주일 미군 기지에서 20분이면 한반도로 출격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정밀 폭격 훈련을 하고 돌아가면서 한반도 지형을 익힌 괌의 B-1B 랜서 폭격기는 공중급유 훈련까지 진행하면서 태평양 지역의 작전 반경을 넓혔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선 후보들도 안보를 중시하는 행보에 나섰습니다. 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당 회의에서 한반도에 또 참화가 벌어지면 자신부터 총을 들고 나서겠다고 밝혔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오늘은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 정부를 향해 경고를 보냈습니다. 사드 배치를 하고 말고는 우리의 주권이죠.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반대 당론 변경과 자강 안보론을 강조하는 가운데 박지원 대표는 민주당 문 후보가 과거 군사정권이 하던 것처럼 북풍을 부추긴다고 공격했습니다. 전쟁의 위협 운운하면서 대통령 후보가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자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안보 위기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건지 묻고 싶다며 박 대표에게 반격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군 원로인 백선엽 장군을 예방한 뒤 우다웨이 육자회담 중국 대표를 만나 압록강 태평만 댐 위로 지나가는 대북 송유관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젠 전술 핵무기도 도입을 하는 것이 남북 간의 무장 평화를 할 수밖에. 그러면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말을 바꿔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보수표를 의식해 사드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그런 위험한 지도자들을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진짜 안보의 초석이라며 군복무 중 다친 병사의 치유센터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정책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오늘은 각자의 경제 구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기업보다는 사람에 집중한 경제 정책을 발표했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반대로 기업 친화적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4차 산업시대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박세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경제의 중심은 사람이어야 한다며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한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소기업과 국민이 갑질과 경제 적폐에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외국 기업인들에게도 적극적인 투자를 호소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에 크게 베팅할 찬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기업 친화적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갈 때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지는. 홍 후보는 또 이른바 강성귀족노조와 전교조를 타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정부의 운용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에서 끌고 갔다면 이제는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말 대선 후보 등록과 함께 의원직도 사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꼭 우리나라 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 바닥 표심을 훑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민심이 여론조사 숫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던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MBC 뉴스 박세암입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측 간의 의혹 공방은 갈수록 맹렬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고소고발 카드를 꺼내들었고 국민의당은 의혹에 정확한 답변부터 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을 잇따라 형사 고발했습니다. 딸의 재산을 공개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는 말로만 해명하지 말고 송금 내역 등 관련 서류를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씨가 서울대와 카이스트 교수로 채용될 당시 모집 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관련 서류가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부모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자녀가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듯이 남편의 명망을 힘입어 그 배우자가 교수로 채용되어서도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당히 검증에 응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각종 의혹 제기에 버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라면 대단한 착각이다. 안철수 후보의 딸 설희 씨의 재산과 국적 등을 모두 공개한 국민의당은 문 후보 측이야말로 아들에 관한 의혹에 해명은커녕 고소고발에 적반하장 카드를 빼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작 본인의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궁색한 변명만. 응시원서 위변조 의혹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필적 감정을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의혹은 문준영 씨의 평소 필체를 제출한다면 1분도 걸리지 않아서 안 후보 측은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딸의 재산을 공개했다며 문 후보 측이 모르쇠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대선 후보에 관한 검증 순서, 오늘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들여다봅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출마 자격 논란부터 도지사직 꼼수 사퇴 논란까지 이재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한테 시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홍 후보가 당선된 뒤에라도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생길 상황입니다. 논란이 있거든요.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당선의 효력을 갖다가 무효화시키는 그쪽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대법원도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경우 박연차 게이트 사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출마해 당선됐지만 최종 유죄 판결로 취임 7개월 만에 지사직을 잃었습니다. 홍 후보는 2012년 당시 김두관 경남지사가 경선 참여로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로 당선됐습니다. 반면 본인은 공직 사퇴 시한을 단 3분 남긴 심야 사퇴로 보궐선거를 막았습니다. 기초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300억 원 내의 혈세 낭비와 혼란이. 그러나 보궐선거 비용을 과장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옵니다. 118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더 들거나 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새 도지사 선출 없이도 1년 2개월 동안 도정 공백이 없을 거란 홍 후보의 주장도 논란입니다. 사업이 주춤 답보 상태에 빠지거나 추진력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경남도는 지방자치가 실종될 가능성이 많다. 지사 시절 채무 제로 선언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정자치부 기준으로 지역개발기금 발행 채권까지 채무로 판단하면 경상남도 빚은 4천억 원이 넘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고영태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사기 혐의도 추가로 포착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고영태 씨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 현장은 고 씨가 최근에 만난 여자친구의 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집안에 있으면서도 1시간 반 가까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다며 절차에 따라 관할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수사기관의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인천본부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세청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 씨가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뒷돈을 챙긴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정황은 이미 고영태 녹음 파일에서 일부 드러난 바 있습니다. 관세청장 되면은 내일 발표한다니까 다음에 다 줄줄이 만나자. 같이 밥 먹읍시다. 그러면 당신이 모은 걸 내놔야지 하고 요구했어야 돼. 이와 함께 검찰은 고 씨가 지인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8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기 혐의도 포착해 추궁하고 있습니다. 고 씨는 또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업체에도 2억여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고 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석방을 요청하는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내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심사가 열립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특검에 이어 검찰이 청구한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도 고심 중인데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13시간이 넘는 검토 끝에 법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내용에 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의 혐의가 죄가 되는지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방조한 직무유기 혐의와 공무원 인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 등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월 특검이 청구했던 구속영장 기각 때처럼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 권력을 휘둘렀고 의무를 방기했다고 봤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은 정상적인 민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안타깝다면서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될 만한 부분은 다 반영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사는 다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향후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된 만큼 우 전 수석을 다시 소환 조사해 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현재로서는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는 오늘 5번째 조사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오는 17일쯤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5번째 구치소 방문 조사에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장 검사가 투입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역시 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과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 마지막 조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은 19일까지지만 검찰은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말 전이나 17일 기소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선 17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대기업들의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또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 전 수석 역시 조만간에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다만 고용태 전 WK 이사에 대한 수사는 이와 별도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 탑승객을 비행기에서 폭력적으로 끌어내린 유나이티드 항공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비난과 조롱에 불매운동까지 확산되고 있고 미국 의회는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 이진희 특파원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강제로 끌어내려진 승객은 베트남계 60대 내과 의사인 데이비드 다오 씨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동양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종차별 논란으로 번졌고 불매 운동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마일리지 적립 카드를 절단하고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가수 리처드 막스는 트위터에 유나이티드 항공 보이콧에 동참하겠다고 밝혔고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의 헐크로 유명한 배우 마크 러팔로 역시 트위터를 통해 어떻게 비행기에서 사람을 질질 끌어내 자리를 확보하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려 할 뿐 승객을 때리진 않는다. 이번 사건을 비꼰 경쟁항공사의 패러디 광고가 나오는가 하면 방송 코미디 프로그램들도 이번 사건을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will beat you so badly you'll be using your own face as a flotation device.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각종 차별 논란을 빚었습니다. 지난 2013년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사고를 낸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들을 조롱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불행한 사건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미국 의회도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론의 문매를 맞은 유나이티드 항공의 모회사는 주가 급락으로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3천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희입니다. 일명 태반 주사, 신데렐라 주사 같은 미용 주사제를 불법 유통한 업자들과 찜질방 등에서 불법 시술을 해준 주사 아줌마들이 무더기로 잡혔습니다. 확인된 것만 7만 명 분량이 유통이 됐는데 관리 상태도 엉망이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무허가 의약품 창고, 태반 주사, 백옥 주사 같은 미용 주사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약품을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관리 상태는 엉망이고 판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서로 그런 걸 물어보지 않으니까. 무자격 도매업자 윤모 씨 등 10여 명이 1년 동안 유통시킨 약품은 28억 원어치, 7만 명이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주사제들의 상당수는 불법 시술업자인 일명 주사 아줌마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맞으면 3만 원에서 5만 원인 미용 주사들을 3분의 1 가격에 놔준다며 사람들을 꼬드겼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아는 지인들로 암암리의 점점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밝혀낸 것은 그중 일부분으로 확인이 되고요. 피부관리실이나 찜질방, 가정집에서 주로 시술이 이루어졌는데 응급 상황 시 대처가 어려운 것은 물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균에 노출될 우려도 적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균이 바로 혈관 내로 침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폐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폐혈증은 즉각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식약처는 불법 유통업자와 전직 간호사를 비롯한 주사 아줌마 등 20명을 검찰에 넘기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삼성이 지난해 말 애플에 내줬던 스마트폰 시장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신제품 갤럭시 S8의 초기 시장 반응도 뜨거운데요. 이 하반기 애플의 신형 아이폰까지 출시되면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지난주 예약 판매를 시작한 갤럭시 S8. 나흘 만에 62만 대가 팔려나갔습니다. 지난해 갤럭시 노트 7 전체 예약 판매량인 40만 대를 가볍게 넘어선 겁니다. 테두리가 없어진 넓은 화면에 홍채 인식 기능, 인공지능 비서까지 갖춰 소비자 반응도 호의적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게 이렇게 딱 갇혀진 화면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S8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되게 시원하게 나왔잖아요. 갤럭시 노트 7 발화 사태가 터지며 지난해 말 4년여 만에 스마트폰 시장 1위 자리를 애플에 내줬던 삼성전자. 노트 7은 조기 단종된 데다 이를 대체할 신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1분기엔 고전이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모델인 갤럭시 S7에 다양한 컬러를 입혀 900만 대 가량을 판매했고 기능을 축소한 대신 가격을 낮춘 갤럭시 J 시리즈가 러시아 등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시장 점유율을 26%까지 끌어올려 17%에 그친 애플을 제치고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중저가 스마트폰들에 대한 전략이 주요했던 것 같고요. 추가로 중국도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 둔화 현상들이 발생되면서 그러나 하반기엔 애플의 반격이 예상됩니다. 애플이 10주년을 맞아 내놓을 신형 아이폰에 대해 기대가 커지면서 벌써부터 대기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발 먼저 시장에 풀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G6의 출시를 눈앞에 둔 갤럭시 S8. 여기에 신형 아이폰까지 올 한해 스마트폰 경쟁이 뜨거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니온게이자의 신문은 북핵, 미사일 문제가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거라고 보도했고요. 미국이 군사행동을 한다면 사전에 일본과 협의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이 이를 수용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교도통신도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미일 고위급 협의에서 중국의 반응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선택지는 딱 2개밖에 없다. 이런 강경 발언까지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반도 대치 상황을 일본이 무장 강화를 위한 명분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에 머물고 있거나 한국에 가려는 일본인들은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現時点において渡航や滞在を控える必要はないわけでありますけども、情報には注意が必要なこと。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국 체류 일본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공식 반응도 내놨는데 아베 총리까지 나서 상황이 점점 심각하다며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라 이런 일련의 움직임의 저희가 뭔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칼빈 스노가 이번 주말 한반도 인근 해역에 도착합니다. 이 미국은 도발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이른바 비례적 대응을 내세워 우리나라 주변에 주요 전력을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칼빈 스노 좌우로는 구축함 2대와 순양함 1대가 따릅니다. 모두 이지스 레이더 체계를 갖춰 1000km 밖에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다의 사드 SM-3 미사일을 탑재해 최고 고도 500km에서 탄도미사일을 직접 요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경우 사거리 2,500km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풍계리 핵실험장과 영변 핵시설 등 주요 핵심 시설에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모두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도발한 만큼 되갚아주겠다는 이른바 비례적 대응에 충실한 전력입니다. 확전에 대비해 미 전략 자산은 여전히 한반도 안팎에 집결한 상태입니다. 한반도 상황에 엄중함을 인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에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면 미국과의 무역 거래가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경제 무역 압박 카드입니다. 북핵 억제 협력 강화라는 정상 간 합의대로 중국은 북한 설득에 노력하고 미국은 막강 군사력으로 이를 압박하는 형국입니다. 몇 시간 전에는 주목할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트럼프가 최근 새 대북 정책 접근법에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 지원을 줄이도록 압박하고 따르지 않으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채택하는 방안이 중심인데 대북 군사적 옵션은 일단 미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베이징 연결합니다. 자, 금기정 특파원. 자, 오늘 정상 간 통화나 중국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중국도 한반도 상황을 긴박하다 판단하는 걸로 보이는데, 자, 대북 압박 수위 높이게 될까요?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늘 정상간 통화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건 미국의 독자 행동 경고에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문제는 지금 국면이 빈말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데 중국의 고민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 관영 매체는 오늘 북한이 금지선을 넘으면 중국은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포함한 유엔 제재에 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원유 차단은 북한의 체제 위기까지 부를 수 있어 그동안 언급 자체가 금기시 되어 왔는데 이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겁니다. 여기엔 중국이 주장하는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추가 도발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坚持通过对话谈判和平解决有关问题这个立场美方非常清楚 최근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선 이례적인 징후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중국 세관이 무역 회사들에게 이미 수입한 북한산 석탄을 반송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중단에 이어 추가 대북 압박에 나선 걸로 분석됩니다. 북중 무역의 거점 도시인 단둥에서도 세관 검색이 강화됐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북한이 만약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한다면 결국 중국이 고강도 대북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도쿄로 가봅니다. 자, 전재호 특파원, 일본도 연일 한반도 위기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부의 긴장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일본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한반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일본이 판단. 각자의 경제 구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기업보다는 사람에 집중한 경제 정책을 발표했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반대로 기업 친화적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4차 산업시대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박세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경제의 중심은 사람이어야 한다며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한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소기업과 국민이 갑질과 경제 적폐에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외국 기업인들에게도 적극적인 투자를 호소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에 크게 베팅할 찬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기업 친화적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갈 때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지는. 홍 후보는 또 이른바 강성귀족노조와 전교조를 타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정부의 운용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에서 끌고 갔다면 이제는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말 대선 후보 등록과 함께 의원직도 사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꼭 우리나라 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 바닥 표심을 훑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민심이 여론조사 숫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던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MBC 뉴스 박세암입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측 간의 의혹 공방은 갈수록 맹렬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고소고발 카드를 꺼내들었고 국민의당은 의혹에 정확한 답변부터 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을 잇따라 형사 고발했습니다. 딸의 재산을 공개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는 말로만 해명하지 말고 송금 내역 등 관련 서류를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씨가 서울대와 카이스트 교수로 채용될 당시 모집 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관련 서류가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기류가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이 직접 만난 지 나흘 만에 다시 전화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 외교적 압박에 중국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다시 논의했습니다. 직접 만나 회담한 지 불과 나흘 만입니다. 시 주석은 미국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기를 원한다며 특히 평화적 방법의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항공모함의 한반도 해역 파견, 그리고 북한 문제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도 있다는 미국의 군사 외교적 압박에 대한 반응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대북 특사를 보내는 등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입니다.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과 25일 인민군 창건일을 앞두고 100여 명의 외신 기자들 앞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북한은 지금의 국면을 오히려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는 기회로 여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사가 오든 아니면 미중 간의 압박이 공동 압박이 오든 그거에 대해서 전혀 구애치 않고 계속 도발을 지속할 것입니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고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한반도 인근에 도착한 후인 다음 주가 상황 변화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네, 이렇게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한반도로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그럼 미국과 중국, 일본을 연결해서 각국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자, 박승진 특파원.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조이고 있는데 자, 압박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은 핵 추진 항공모함 또 더 강력한 잠수함이 있다면서 북한 김정은에 직접 경고했습니다. And we have the best military people on earth. And I will say this, he is doing the wrong thing. 앞서 오전에는 트위터로 중국을 다시 압박했습니다. 중국이 돕는다면 훌륭한 일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국 도움 없이 해결할 것이다. 독자 행동 카드죠. 또 시진핑 주석에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 공격기 그레이 이글 1개 중대는 이달 중 전북 군산에 배치돼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조준할 계획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을 포함해 스텔스 전투기 F-35B, 최신의 F-22 랩터도 주일 미군 기지에서 20분이면 한반도로 출격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정밀 폭격 훈련을 하고 돌아가면서 한반도 지형을 익힌 괌의 B-1B 랜서 폭격기는 공중급유 훈련까지 진행하면서 태평양 지역의 작전 반경을 넓혔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선 후보들도 안보를 중시하는 행보에 나섰습니다. 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당 회의에서 한반도에 또 참화가 벌어지면 자신부터 총을 들고 나서겠다고 밝혔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오늘은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 정부를 향해 경고를 보냈습니다. 사드 배치를 하고 말고는 우리의 주권이죠.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반대 당론 변경과 자강 안보론을 강조하는 가운데 박지원 대표는 민주당 문 후보가 과거 군사정권이 하던 것처럼 북풍을 부추긴다고 공격했습니다. 전쟁의 위협 운운하면서 대통령 후보가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자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안보 위기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건지 묻고 싶다며 박 대표에게 반격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군 원로인 백선엽 장군을 예방한 뒤 우다웨이 육자회담 중국 대표를 만나 압록강 태평만 댐 위로 지나가는 대북 송유관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제 전술 핵무기도 도입을 하는 것이 남북 간의 무장 평화를 할 수밖에. 그러면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말을 바꿔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보수표를 의식해 사드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그런 위험한 지도자들을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진짜 안보의 초석이라며 군복무 중 다친 병사의 치유센터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정책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오늘은